사평역에서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 시를 다운을 받아서 오늘 수업을 듣고 필기한 내용은 류검지 선생님에게 과제로 제출을 합니다. 그리고 필기한 내용은 교과서 298페이지에 잘 부착해서 2차 고사에 활용하도록 합니다. 자,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이 시를 수업할 때 항상 첫 번째 시적 화자, 두 번째 시적 상황, 세 번째 시적 대상을 반드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. 자, 제목이 사평역에서입니다. 분명히 공간적 배경은 사평역이라고 하는 역이 될 것 같습니다.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. 자,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시적 화자는 연착된 막차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, 자, 우리는 이 구절에서 공간적 배경이 사평역의 대합실임을 알 수 있고, 겨울밤 눈 내리는 이 시간이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흰보라 수숫꽃, 눈 시린 유리창마다. 자, 제가 수숫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아, 유리창이 수숫꽃처럼 예쁘구나 이렇게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. 한국의 시에서 전통적으로 보라색은 죽음의 빛깔을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의 색깔이 흰색과 보라색의 수숫꽃 색깔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겨울밤처럼 차가운 이미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해서 톱밥 난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봅니다. 톱밥 난로는 이 시의 전체적인 차가운 이미지와는 대조가 되는 존재로서 이 겨울밤의 손이 시리고 마음이 추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.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쿨럭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삶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인데요. 자, 드디어 시적 화자인 나가 등장을 합니다.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. 나는 현재 톱밥 가에서 톱밥을 쬐고 있습니다. 그곳에서 톱밥을 지피고 있습니다.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왜 사람들의 손바닥을 청색의 손바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람들은 이 겨울밤처럼 손도 춥고 마음도 춥다라는 차가운 이미지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.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자,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들은 기차가 연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평을 한마디쯤 할 만합니다.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태도가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수용하고 이 고단한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,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. 자, 우리는 한 두릅의 굴비, 한 광주리의 사과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. 굴비는 맛있다, 비싸다. 사과는 맛있다.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때의 한 두릅의 굴비와 한 광주리의 사과는 1970년대 가난한 서민들이 의뢰이 고향에 내려갈 때 준비해 가던 선물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므로 이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갈 때는 의뢰이 굴비 20마리 그리고 사과 한 광주리 이런 것들을 사 들고 귀향했다는 당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열차를 또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누군가는 기침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은 여전히 차가운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고요. 또 이것은 청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. 눈꽃이 쌓인다. 기차가 오면은 이제 얼른 기차를 타고 떠날 텐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죠.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. 묵묵히 이 상황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 오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습니다.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설원의 사전적 의미는 눈 덮인 벌판입니다. 지금 눈 덮인 벌판을 달려오는 기차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이들의 고통과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묻힐 것이다.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. 자, 제가 왜 이 시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? 산포 가는 길에서 맨 마지막 결말 부분의 마지막이 어둠을 뚫고 또 밤 열차가 달려간다라는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밤 열차는 의미하는 바,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눈 내리는 겨울밤을 달리는 이 열차는 고단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의 인생길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.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. 자, 이 시의 화자는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평역 대합실에서 한 줌의 톱밥을 묵묵히 말없이 불빛 속에 던져주면서 이 사람은 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시적 화자가 마지막에 한 행동인 이 눈물을 흘리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그렇죠. 이 눈물은 결국 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이 시의 주제도 자연스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자정이 넘은 이 시간에 오지 않은 연착된 막차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1970년대에 이촌 향도한 사람들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연민, 그것이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여백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. 자, 이상으로서 사평역에서 시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